청정 강원도의 농수 특산물 보다 믿고 살 수 없을까? 이제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 특산물 마크를 확인하세요. 품질을 인증받은 농가에서 생산하고 믿을 수 있는 검사기관에서 깐깐한 품질 시험과 성분 검사까지.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 특산물 마크. 강원도의 깨끗함과 믿음을 담았습니다. 먹을거리 고민 끝! 바로 이 마크만 확인하세요. 이번 20대 총선은 뒤늦은 선거구 획정과 공천 파동으로 사실상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앞다퉈 내놓은 각 당의 선거 공약들은 선심성이거나 기존 공약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의 힘에서는 각 당의 공약들을 부분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야의 경제 공약 가운데 금융정책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각 당의 핵심 공약입니다. 여야 모두 경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관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한국판 양적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저소득층으로 이어진다는 낙수 효과와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이 기반입니다. 즉, 성장 위주의 정책입니다. 반면 야당들은 경제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 분배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성장론을, 국민의당은 공정경제를, 정의당은 소득 분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경제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각 당의 금융정책들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입니다. 한국판 양적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채권을 사들여 필요한 대상을 골라서 직접 돈을 푸는 방법입니다. 즉,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현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 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여 각각 기업과 가게를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수단이 있어 이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더불어 성장론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중소기업과 상인들에게 고르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제 민주화 공약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금융정책으로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로 현재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없애 서민층의 부채를 없애고 2단계로 소멸시효가 됐거나 임박한 금융기관 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개인 채무 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국민의당 보겠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공정경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금융정책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들에게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채 위험과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진보 색채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소득 분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서민금융과 관련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월세 상환제와 공정임대료 도입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악성 채무를 탕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규제해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정책 대결이라는 이번 총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공약에 관한 도혜민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정책과 공약이 거의 사라진 이번 20대 총선. 각 정당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그나마 가장 많이 받았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2016년 올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20대 총선에서 여러 정당들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자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 공약,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목표 시점이 가장 이른 곳은 노동당과 민중연합당입니다. 두 당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0,000원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 안정을 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노동당은 또 정부가 전담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국회의 재심의를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민중연합당은 보완책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저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과 시급 10,000원을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영세 사용자에게 국가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임금의 10에서 2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녹색당 역시 최저임금 10,000원을 내걸었습니다. 달성 시기는 특정돼 있지 않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것이 특징입니다. 녹색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석자를 늘리고 회의 결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합니다. 원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10,000원 달성 시기는 더민주가 4년 뒤인 2020년, 정의당은 이보다 1년 앞선 2019년입니다. 여기에 더민주는 자영업자 지원책을, 정의당은 최저임금 결정 절차 개혁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중산층의 하위권 소득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다소 모호한 공약을 냈습니다. 지난 3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9,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5일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이 이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강 위원장 역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9,000원으로 인상한 효과를 내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원내 정당 중 가장 늦게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내놓은 국민의당 역시 입장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당초 국민의당은 공약집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대책만 포함했습니다. 최저임금 공약이 주목을 받자 국민의당은 지난 5일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더민주와 같은 수준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이 말은 뒤집혔습니다.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는 데는 동의하지만 10,000원이 되는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그런 공약을 거는 거는 누가 봐도 가만히 있다가 그러는 건 누가 봐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 20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런 포퓰리즘 같은 것으로 그냥 생각이 되고. 과거부터 그런 공약을 반복해서 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신뢰성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막판에라도 공약을 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자기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내는 것보다는 내는 쪽이 총선을 앞두고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본적으로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그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편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또 많아도 안 되는 것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을 확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투표의 힘 도혜민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재희 기자가 각 정당의 재벌개혁 공약을 정리해드립니다. 재벌개혁.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졌는데 이번 총선 공약은 어떨까요? 경실련과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을 중심으로 원내 4당의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들입니다. 새누리당은 재벌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률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지난해 여름부터 이미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법안에 숟가락만 얹겠다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재벌이사회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을 강화하고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두 당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늘려주는 대표적인 방법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더민주와 정의당이 그동안 제기돼온 재벌개혁 방안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은 고려하지 못한다며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떨까요? 국민의당은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대신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 등은 공약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쏠린 이익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 가질 것인가? 재벌개혁과 관련해 이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정당 모두 성과공유제 확대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 절감, 품질 개선 등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속한 방식대로 성과를 나눠 갖는 제도인데요. 지난 2006년에 도입됐지만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합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중견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성과가 공유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 기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더민주 역시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익공유제를 제시했습니다. 목표 이익을 달성했을 때 그 초과 이익까지 배분하는 제도인데요. 세제 혜택을 통해 역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공약 가운데 더민주와 정의당에서만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 적합업종을 정해 권고하는데요. 더민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을 제정하자 정의당은 중기 적합업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방법 역시 공약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4당 모두가 공약하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가맹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3배 이내에서 보장하도록, 더민주와 정의당은 불공정 거래 전반에, 국민의당은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강화와 관련된 공약은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내놨는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더민주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강화를, 구체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확고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법인세 관련 공약입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 이전 수준인 25%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원내 4당의 공약을 보셨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부실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번 총선 공약집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새누리당은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재벌개혁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의 힘, 김지혜였습니다. 이어서 노지민 기자가 노동 관련 공약을 설명드립니다. 각 정당이 어느 집단을 대변하는지는 노동 공약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여야 간 차이뿐만 아니라 야당별 공약에서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요. 원내 정당별 노동 공약, 먼저 새누리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약집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대목은 노동시장 개혁뿐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노동 4법을 통과시키고 쉬운 해고,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양대 지침을 정착시키겠다는 건데요. 이에 반발해온 노동계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공약은 없을까요?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 중 하나인 유턴 경제특구 설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턴 경제특구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위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돌아온 기업에 세제 지원, 입지 임대 지원 등을 통해서 매년 약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해외 법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91만 명가량인데 그중 10%가 유턴을 해도 19만 명에 불과하다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유턴 경제구역을 한시적인 최저 규제 지역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근로를 허용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공약이 불평등 해소 목표 777 플랜인데요. 국민 총소득,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을 2020년까지 70%로 늘리고 중산층 비중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더민주 공약에서 노동과 관련된 내용은 일자리 공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현행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이른바 3동 원칙 적용, 파견 및 용역 노동자의 직접 고용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사용 비율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비정규직 부담금제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좋은 일자리, 임금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천 방안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보호받지 못하는 90%의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회의소를 설립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대칭되는 노동회의소를 설치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나 교섭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새로운 제3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고요. 계약직 근로자 남용과 불법 파견 및 사내하청을 방지하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임금 문제의 경우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금지, 임금 정보 공개 요구권을 보장하고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적정임금을 도입하도록 하는 공정임금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에서 가장 노동권에 집중한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우선 쉬운 해고를 가능하도록 한 행정 지침을 폐기하는 한편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른바 노동4법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데요. 원내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지침에 대한 반대를 공약에 명시했습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등과 더불어서 공기업 및 대기업 임원에 대한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5시 칼퇴근법, 연간 30일 이상의 유급휴가 보장 등 법정 노동시간 보장에 관해서도 강도 높은 공약을 내놨고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비자 도입, 안심알바 신고센터 확대를 통한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등 노동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도 눈에 띕니다. 오늘 투표의 힘에선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제시한 경제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어느 후보를 어떤 정당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내용 외에도 또 다른 공약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의 힘, 노지민입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선거부정 신고 어플리케이션 시민의 눈을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부정선거 행위를 기록,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법률가의 검토를 거쳐 언론에 보도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깨끗한 선거를 만들고 주권을 지켜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TV와 시민의 날개가 함께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시민의 눈을 검색해 휴대폰에 설치하세요.